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MBN 내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입니다. 부동산과 신풍속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 트렌드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부동산 정책이 많이 수없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에 잘 맞춰서 부동산도 새 판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부동산과 신풍속도 3회 연속으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 55강이네요. 공부하고 발품 팔라. 이 얘기는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발품을 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요즘은 발품보다도 발품이란 뜻이 뭐겠어요? 내 몸이 발하고 품앗이를 해가면서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정보를 얻는 그런 발품이죠. 그런데 요새는 발품보다 눈품을 많이 팔고 전차를 타면 거의 그냥 수구루족밖에 없어요. 거의 뭐 90%가 핸드폰 가지고 눈품 또 손품 판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상품으로 특히 손품이나 눈품 인터넷상으로 O2O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뭐 우리가 원룸을 구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방법이 좋죠. 뭐 삼성역 1번 출구하면 1번 출구 중심으로 한 방을 120개 정도를 다 검색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큰 금액의 부동산을 살려고 할 때는 발품을 팔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냉장고 하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랬을 때 이제 발품을 파는데 요새 이렇게 부동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발품을 안 파는 경우도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특히 저는 성격이 좀 세법 선생이라 꼼꼼해서 그런지 저는 어떤 자동차를 살 때 시승식을 안 해보고는 절대 안 삽니다. 저는 또 시승식도 몇 번 해보거든요.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전 재산이랄지 큰 돈이 들어가는 재테크 상품을 투자할 때는 주식과 틀려서 부동산에서는 특히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자체가 개별성이잖아요. 개별성, 지역성.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식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그 인터넷상으로 재무제표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그 회사의 컴퍼니를 가본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품을 너무 안 팔고 그냥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게 쉽잖아요. 이제 인터넷만 딱 들어가 보면 가격이 얼마, 추가 분담금 얼마. 그래서 이미 관리처분 단계를 넘어선 재건축은 그런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 발품을 팔지 않고는 옳은 정확한 답을 특히 살 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때는 기술이다. 팔 때는 기술이다. 팔 때는 예술이다. 이런 말을 해요. 팔 때는 예술이다. 예술이란 말은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전문가도 어느 정점에서 부동산을 이제 팔 시간이야 딱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식도 어려운데. 그래서 살 때는 그만큼 몸과 마음고생을 해가면서 발품을 팔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특히 지금 파리 대책으로서 시청자 여러분 것을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살 것인가 계속 살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또 팔 것인가 이거 지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요새 고민이 이거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집 사는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전세를 살 것인가. 그렇게 보면 우리 섹스피어인가에 누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거 죽는다는 것도 어떤 것을 아웃시키는 거죠. 내가 좀 팔 때도 우리 주식에서 말한 것처럼 무릎에서 살아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것은 다수 아쉬운 면이 있을 때 빠져나오라. 뭐 부정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지금 살 것이냐, 이 부동산을 죽일 것이냐, 팔 것이냐. 이게 고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를 때보다는 지금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아니면 보유해야 됩니까? 네,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답은 뭐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이 고민이 많을 때, 자, 지금 사고자 할 때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화된 부동산, 예정주택 같은 걸 할지 이런 것을 또 입주권 같은 걸 살 때 발품의 중요성, 이것을 너무 간과한다. 제가 전번 시간에 이런 영국 속담도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easy come, easy go. 너무 쉽게 얻은 정보는 정보의 값어치도 없지만 또 금방 쓸모없는 정보가 됩니다. 현장을 가보면요, 굉장히 그 만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방 시청자분들이 특히 이제 의뢰해서 어떤 분석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했을 때, 물론 이제 유료죠, 했을 때 저는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몰아서 이제 답사를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 언제나 느낀 점은, 아이고, 이 답사를 오기 잘했군. 특히 저는 이제 녹할 쪽 부동산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러면, 사실은 그 지역의 가장 좋은 물건은 20, 30년 그 지역에 너무 오랫동안 또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좋은 물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제1번 좋은 물건은 자기 부인 주고, 두 번째 좋은 물건은 처제 주고, 처남 주고, 이러듯이 좋은 물건을 발굴하고 채광하려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에 제가 배낭을 메고 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경매를 하든가, 우리가 MPL을 여러분들 요새 많이 하시는데 살 때도 꼭 그 해당 은행에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세무서를 엄청 갑니다. 각 우리 마포 세무서, 삼성 세무서, 역삼 세무서, 뭐 양천 세무서, 세무서도 많이 가서 담당자하고 양도 소속세를 어떻게 과세할 건가도 물어보고, 또 LH 공사랄지 SH 공사 가서 이따 시간에 얘기할 그 여러 가지 분양. 예. 제가 이런 LH 공사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택지를 공급하는 공장이다. 아파트 용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공장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장을 한번 계속 가본다든지, 또 지방에 농업용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 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농어촌 공사를 또 가본다든지, 요즘은 제가 태양광 시골에 약간 버려져 있고 비업무용 토지에, 특히 이제 전라도 쪽이랄지 그래서 강원도도 많이 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이 비업무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전에도 자주 가고요, 이런 세미나도 많이 가고, 그래서 발품을 여러 개 많이 팝니다. 그 다음에 각 시에 있는 지방공사, 지방에 주택이랄지 토지를 공급하는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인천 그 토지 지방공사에 갔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검단 신도시의 노드맵은 언제냐? 그러면 내년 8월 달에 우리 상가 부지를 6필지, 7필지를 분양할 거다. 그 지역 앞에 검찰청하고 법원이 들어온다. 이런 정보를, 의외의 정보를 많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테크의 습관, 재테크를 실패하고 성공하는 습관 중에는 생활 습관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가끔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패를 했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은 굉장히 자기가 발품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역선택, 에버스 셀렉션에 걸릴 수밖에 없다. 자, 정보의 비대칭은 SNS랄지 여러 가지 플랫폼 된 이 컨텐츠에서 많이 노출돼서 많이 접할 수는 있는데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히든, 숨어져 있는 리스크를 다 걸러내고 진짜 나한테 알곡처럼 진짜 도움이 되는 그 정보는 발품 속에서 있다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진정한 공부는 안 하고 너무 약본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말을 했죠. 부동산은 과학이다, 뭐 이래갔죠. 어떤 책자도 있죠. 부동산은 과학이다. 이 말이
틀리던 건 아닌데 부동산이 비과학적인 면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개별성 때문에, 지역성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 공부를 할 때는 일단은 발품이 1차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최근에 여러 가지 주식의 세미나 같은 데를 할지 우리 내일경제TV도 주식경제TV 주식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는요 절대 이 시장에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이 30년간 현장을 지켜보면서 주식은 개미들이 그렇고요. 개미 군단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은 제가 슈퍼바이저란 말을 쓰거든요. 남들은 현장에서 다 재테크를 해서 돈을 따가고 하는데 이 슈퍼바보고 개미 군단들은 결국은 돈을 못 벌고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당하는 쪽에 쓰잖아요. 이분들이 결국은 두 가지가 부족한 거거든요. 1번 공부 부족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속담에 이상한 표현이면 공부해서 남지나 그러잖아요. 주식도 공부를 안 하고 오는 거예요. 너무 얕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품을 안 파는 거예요. 현장에 학습이 굉장히 현장 학습이 중요한데 TV랄지 언론 매체에서 쉽게 다 가공돼서 만들어진 것을 추천할 때 60% 이상이 그 물건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본인들이 부동산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죠. 우리 요새 반포 재건축 시장이 뜨거운데 이 단지를 내가 하나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요. 여기 한 달만 관심을 갖고 발품을 팔고 조합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어느 전문가도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그럴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가서 초과이득 환수의 구매당 그럴지 조합원 지위를 할지 주변에 아파트 시세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이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가 이런 것을 로컬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면 훨씬 리스크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미 군단이랄지 슈퍼 바보라 그러는 데가 이 바보의 부동산에서 3대 바보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대 바보. 일단 부동산 자체에 관심을 두지도 않는 거. 그리고 관심만 두면 뭐예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문서를 잡거나 내가 그 물건에 베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보를 한다면은 기가 너무 얇아서 이게 많이 그렇죠. 너무 기가 얇아서 뭐 길을 닫아도 안 되겠지만 얇아서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는 광고에 다시 말해서 설명가의 말에 따라서 투자를 했을 때는 옳은 길로 갈 수 없다. 제가 설문가하고 전문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 가시죠? 제가 노마를 2번 갔었는데요. 한 번은 여행팀으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뚜레쥬 분수는 어디고 여기 옛날에 이 경기장이 어디고 노마 시내는 너무너무 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가서 진짜 시내 워킹을 갔을 때 전문가하고 갔는데 왜 여기에 이 운동장이 이 경기장이 세워졌으며 이 유래 같은 거 했을 때 전문가하고 설문가는 틀립니다. 설명가는 미들맨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개를 한다든가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 설명가의 물건이 있고 전문가다운 전문가의 물건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전문가의 설명가의 설명도 충분히 듣고요. 전문가의 전문가다운 눈으로 다시 물건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어느 아파트를 하나 가서 5동에 102호를 산다 그러면 딱 3가지만 체킹하면 돼요. 지금 현재 이 물건이 비싼가 안 비싼가. 그러면 국토부 홈페이지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고 지금의 과거에
최저점이 얼마였고 지금 내가 사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사는군. 이렇게 이제 단순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현장에 가서 뷰라 할지 그 전망, 그 다음에 동강 간의 거리 뭐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앞으로 재테크가 이루어질 미래 가치가 존재하는, 미래 가치가 없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수익률이 다른 곳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나을 물건을 고를 때는 아직도 노출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고를 때는,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 부동산을 고를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십시오. 아주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한테 상담을 해오거나 그 다음에 일을 그르치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내가 보기에는 나는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기 핑계를 대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기너들을 할 때 세금을, 국세청 세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방세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방송국에 출근하는데 벌써 7월달에 엊그저께 건물분 냈는데 또 토지분 재산세가 또 탁 우리 사무실에 꽂혀 있더라고요. 자, 세금 수없이 날아오고 양도세 피할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뭐 취득세, 그다음에 임대소득세, 어느 하나 세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적게 내는 것을 피해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 특히 세금만큼은요, 예방 실무, 공부를 하는 투자자하고 공부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저질러 놓고 다음에 세금 세무사가 계산하는 대로 내는 사람하고 투자 수익률은요 하늘과 땅이거든요. 왜 세금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이 물건을 고를 때부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되나, 토지를 사야 될까, 그 다음에 주거용 물건을 사야 될까, 상가를 사야 될까, 조그만 미니 빌딩을 사야 될까, 여러 가지 요새 또 트렌드가 되어 있는 이 MDX 물건, MXD 물건이죠. 뭐 여러 가지 우리 복합 건물들 이런 것들 살 때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세금을 딱 먼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를 때 굉장히 있잖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세금이라는 자체가 과세하는 그 주체가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은 이런 리스크가 있겠군. 이것은 아무리 많이 내가 이득을, 특히 토지 같은 거는 이득을 치려도 국가가 한 60% 가져가 버리는군. 이런 거에서부터 세금 공부는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이제 50강을 본다면 이제 공부들 했어요. 공부도. 시간은, 세상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여든도 젊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못 사가지고 바로 맞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적어도 3개월이든 기초관계를 띄고 그 물건을 내가 사고자 한다면 발품을 다 파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시간에 제가 발품을 얼마나 많이 팔고 다녔느냐를 내가 56강 시간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서울시의 미니 전철. 엊그저께 우이동에서부터 우리 지방 시청자분들은 좀 우이동하고 뭐 신사동하고 전철이 뭐 뚫린 거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 그래도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거니까요. 이런 것이 13개 역인데요. 저는 이거 이미 착공하기 전에도요. 이따 보시면 자주 탁 해가지고 역마다 가보고, 김포 전철이 2년 전에 착공하기 전에도 9개 역사 다 가보고, 지방분들은 앞으로 2016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한 36개 곳에 전철을 복선화시키고 국가철도망, 제3차 철도망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어도 토지를 사실 분들은 요 국가철도망 계획 라인까지는 한번 훑어보고 가보기도 하고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강주 시청자분들은 16군 중에 18군시 수도권. 뭐 아무래도 수도권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까. 강주는 2곳뿐만 안 준다 그래가지고 강주 시민들이 이렇게 입이 좀 나오고 계시더만. 근데 이것도 어젠가 그제 그 보니까 한 60% 이상을 또 이게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이런 발표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데 이렇게 이런 계획을 다 하려면 44조 원에서 뭐 70조 원 정도, 44조 원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2020년 7월 1일부터는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을 다 해제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그대로 지키려면요 145조 원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소는 누가 키워 그걸 저는 돈이 어디서 나 그렇지만 이런 것이 늦게 진행되고 캔슬이 되겠지만 이런 계획들은 이렇게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왕이면 토지를 살 때.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전부 다 발품에 관한 공부입니다. 발품을. 그럼 발품을 판다는 건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낯선 나가 하고자 하는 물건과의 만남이란 말입니다. 만남.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의 대원칙은 어느 누구든지 그 물건을 본전하려고 사지는 않을 겁니다. 전부 다 기본의 목표는 뭐냐? 시세 차익 아닙니까? 시세 차익이 뭐겠어요? 다른 말로. 저는 이걸 재테크라고 그러면 뭐 주식이 됐든 은행에 돈을 넣어놨든 뭔가는 내 본전받는 시세가 차익돼서 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발품과 공부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말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전부터 칼럼도 얘기했고 레포트도 한번 썼는데 이제 우리 60강 중에서 거의 이제 몇 강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부동산은 앞으로도 어느 대책이 나오든지 재테크는 지금 진행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려면은 제대로 내가 이번에 이 부동산을 실패했다든가 50년 동안에 재테크로서 한 번도 재미를 못 봤다든가 시장에 참여를 안 했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을 가질 겁니다. 그러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찾는 것도 있지만 남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맥거번 리포트 같은 5,000페이지는 감이 안 되지만 제가 3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문가도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설명가도 아닙니다. 그 현장에 가봐서 발품을 팔아서 요만한 레포트를 하나 쓴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매일 24시간 저는 내 비즈니스가 이거기 때문에 오로지 저는 부동산과 세금만 그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돈이 되는 부동산의 리스크와 또 메리트 있는 것만 평생 대학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몇 년을 다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청자분들 저는 이번에 제이노믹스가 한 이제 57개월 남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권 끝나는 날 저도 은퇴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강이 안 남았는데 앞으로 5, 6강의는 이 맥거번 리포트를 쓰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집과 토지, 이 재테크의 병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55강은 공부하고 발품하지 않으면 100% 현장에서 짓는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특히 베이머 부모,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에코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저는 꼭 경고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발품을 팔 생각이 없다. 게으른 자들이여 절대 이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공부하고 발품 팔아서 도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55강 신풍속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풍속도가 뭔가에서부터 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방송은 알짜부동산 답사기.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얘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55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